네, 안녕하세요. 몸짱이었던 박원장입니다. 오늘은요, 걷기와 달리기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살이 잘 빠질까? 살 빼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운동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살 빼는데 걷는 게 좋을까요? 달리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누군가는 뭐 걷는 게 더 좋아요. 또 누군가는 당연히 달리는 게 더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걷기와 달리기, 사실 둘 다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그렇고 너무 좋은 운동인데 살 빼는 관점, 다이어트라는 관점에서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장된 무엇인가를 갖다가 끌어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 몸에 저장된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몸을 쓸 때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반면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뭐 근육이라든지 뭐 뼈 또는 뭐 머리카락, 심지어 뭐 우리 몸의 모든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방 에너지로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주로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탄수화물과 지방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경쟁 상대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선 요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강도가 점점 증가하죠. 걷다가, 뛰다가, 빨리 뛰다가, 이렇게 운동 강도가 점점 증가를 할 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운동 강도가 증가를 합니다. 이때, 운동 강도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총 사용하는 칼로리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그래프가, 이 빨간 막대기의 길이가 이 정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운동할 때 총 사용하는 에너지량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총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지방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총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점점 당연히 증가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총 사용하는 지방의 양은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 증가할 때까지는 지방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다가 요 65%라는 중등도 강도 이상으로 운동 강도가 넘어가면 운동 중 사용하는 지방의 양이 감소를 합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 중 지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동 강도가 여기 좀 보시면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65%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 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운동하면서 숨이 찬다. 숨이 차면서 옆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하기가 힘들다 라고 말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입니다. 이때가 측정을 해봤더니 운동 중에 가장 체지방량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요 정도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할 때가 가장 체지방을 많이 사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살 빼는데 걷기, 특히나 파워워킹이 좋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운동 강도가 너무 증가를 하면 운동 중 사용하는 총 칼로리가 증가를 하지만 그 중에서 탄수화물의 사용 비율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보통 파워워킹 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 보통 파워워킹을 하면 좀 숨도 조금 차면서 옆 사람과 이제 아주 그냥 편안한 대화가 힘들잖아요. 그 정도의 운동 강도일 때가 운동 중에 지방을 아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워킹은 지방을 많이 쓰고 달릴 때는 탄수화물을 많이 쓰니까 지방을 많이 쓰려면 파워워킹 해라. 이런 논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연히 살 빼는데 파워워킹이 최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반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과 탄수화물은 이게 항상 경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 그림이 있죠. 우리 머릿속에서 아마 대표적인 경쟁자라고 하면 저는 이 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사실 지방과 탄수화물의 관계가요. 지금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와의 어떤 관계와 비스무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운동 중에도 서로 경쟁을 하지만 운동이 끝난 다음 시간 있죠. 우리가 24시간 운동하지 않잖아요. 1시간 운동했으면 우리가 운동하지 않는 23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서로 경쟁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휴식 중에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지만 심장은 뛰고 호흡을 하고 장은 움직이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과정, 운동이 끝난 과정에서도 서로 둘은 경쟁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살 빼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 하면 자꾸 운동 중에 지방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 중에 지방을 많이 사용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 중에 지방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적게 사용했단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운동이 끝나면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쉬는 동안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저장이 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탄수화물을 더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많이 소모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지고 지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휴식 기간에는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더 많이 분해를 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은요,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옛날 말 아시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원숭이한테 뭐 바나나를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래? 그럼 내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그랬더니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조삼모사죠. 자, 똑같이 먹는 양은 바나나 7개로 똑같아요. 근데 당장에 바나나 4개가 나한테 보여줬다고 좋아한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죠. 자, 우리가 살 뺄 때 운동 중에 지방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 운동이다. 이 논리는 조삼모사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많이 쓰면 그 이후 시간에는요, 지방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운동 중에 지방을 많이 썼는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달리기의 장점을 한번 또 볼게요. 자, 달리기의 장점이 뭐냐면요, 쉬는 동안 살이 빠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산소 부채라는 겁니다. 산소 부채. 저 부채가 영어로 debt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빚 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빚을 지고 친구한테 돈을 꾸고 이 개념인데, 자, 운동을 딱 시작할 때 운동 강도가 높게 되면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산소가 들어오는 양보다 운동 강도가 높으면 처음에 산소가 모자라집니다.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O2 데피시트라고 써 있죠. 산소가 부족한 구간이 초반에 생깁니다. 이렇게 초반에 산소가 부족한 구간이 생겼으면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이 부족했던 걸 갚아야 돼요, 우리는.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대로 끝인가요? 그 돈 빌려서 그냥 다 써버리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나중에 꼭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죠.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그런 사람 없죠. 다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초반에 산소를 빌려 쓰기 때문에 나중에 갚는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아주 뭐 편하게 걷고서 운동을 끝마쳐서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할게요. 자, 운동을 편안하게 걷고 운동 끝마치고 딱 자리에 앉으면 그때는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나요? 막 숨이 차나요? 운동 끝나고? 안 그렇죠. 운동 끝나고 나서 땀도 별로 안 나고 숨도 별로 안 차고 그냥 평안한 시간이 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뛰고 막 숨이 헉헉헉헉 거리게 해서 뛰었다라고 하면 운동이 끝났지만 그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호흡이 가쁘고 땀이 계속 나는 시간이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까지 유지가 되죠. 바로 그게 산소 부채를 처음에 빌린 산소를 나중에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부채를 갚는 이 구간이 뭐냐면요. 이때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강도로 걷게 되면 운동이 끝나는 순간 칼로리 소모도 끝나지만 아주 힘차게 뛰는 순간 힘차게 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운동을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예요? 살 빼는데 달리기가 좋냐? 걷기가 좋냐죠. 살을 빼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혹시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대사입니까? 아니면 체내 탄수화물 저장량에 따른 운동 기록의 향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런 운동 생리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냥 내 뱃살 빼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운동 생리학적인 부분을 자꾸 살 빼는 데 갖다 붙이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나도 단물만 빨고 싶다. 자, 쓴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단물만 쪽쪽 빨고 싶죠? 자, 다이어트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 최소한 시간을 딱 투자해가지고 지방만 쪽쪽 빨고 싶죠? 그런데요, 지방만 빼는 그런 효율적인 운동? 그런 건 없습니다. 단물만 빨려고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탄수화물과 지방의 어떤 경쟁 관계나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연구된 학문이 아니에요. 이 운동 생리학이라는 학문은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뛸 수 있을지, 더 멀리 뛸 수 있을지를 연구한 학문인데 그걸 자꾸 엄한 데 가져다 붙이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요, 탄수화물, 지방, 뭘 더 운동 중에 많이 쓰는지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런 거 궁금하실 시간에 운동을 더 하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나름 뭐 공부 좀 했겠죠. 자, 공부 잘하는 비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사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비법 연구하고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전교 1등은 조용히 앉아서 공부해요. 그게 전교 1등입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도 똑같아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 어떤 운동이 지방 많이 쓰느냐, 어떤 운동이 더 살 잘 빠지냐, 이런 거 검색하는 분들은 살 못 빼는 분이에요. 진짜 살 빼는 분은요, 그런 거 검색 안 하고 당장 엉덩이를 띄어서 나가서 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뼈를 한번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싱 선수, 레슬링 선수, 이런 선수들, 체급을 유지해야 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 선수들 체중을 조절할 때 운동 어떻게 하나요? 그 선수들이, 그래, 살 빼는 데는 걷기가 좋대. 그러면서 여기 아령 하나 들고 이렇게 파워워킹 하나요? 운동선수들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막 입에서 쓴물 날 때까지 뛰죠. 그 선수들은요, 뭐 운동 생리학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본인이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게 최고다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뭐 다이어트 할 때 걷기가 좋냐 달리기가 좋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다 다이어트랑 운동 초보자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어차피 뛰라 그래도 못 뜁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이거 궁금해서 검색해서 오신 분들 어차피 못 뛰어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달리지 못해서 걷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시속 20km로 30분 뛸 수 있는데 살 빼겠다고 걷겠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이유는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걷는 것 뿐입니다. 달릴 수 있어요? 따지지 말고 달리세요.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살을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